네, 진짜 오랜만이죠? 네, 12월 첫째 주 피겨 잡담입니다. 일단 랭킹전을 다루고 싶은데 다룰 수 있는 영상이 없네요. 지금 가진 게 직캠 영상밖에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랭킹전에 앞서가지고 조금은 피겨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이런저런. 그리고 굳이 피겨 전반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제가 하는 표현들에 대한 어떤 설명? 약간 요런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나 외국 선수들 사례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채공 시간을 얘기하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0.01초는 100분의 1초죠. 근데 저는 점프 채공 시간 측정을 60프레임 영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60프레임 영상으로 하게 되면 0.016666초가 되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면 0.017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60프레임 영상으로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100분의 1초 단위를 따진다는 게 오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잠깐 김연아 출동. 김연아 출동. 자, 채공 시간이나 이런 걸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떨어질 때, 이 도약에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이 측정에 시작하는 이 포인트를 측정하는 건데, 사실 저의 측정 방식은 김연아의 점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른 선수들도 여기에 맞춰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측정 시작의 포인트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달린 거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너무 빠르게 끊는 것 같고 이거는 너무 늦게 끊는 것 같다. 한 그 중간 정도면 좋겠다 싶을 때는 반 프레임을 추가하거나 빼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할 때.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채공 시간 측정을 해보면 생각보다 꽤 정확하게 맞아요. 생각보다. 제가 2010년에 밴쿠버 올림픽을 보고 김연아의 점프를 측정해보고 싶었거든요.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때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상이 그 당시만 해도 60프레임 영상도 그다지 많지가 않았고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 영상으로 측정을 한들 이게 얼마나 정확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측정 방식을 실제로 적용한 게 2017년쯤 와서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많이 미숙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중간 프레임을 제가 임의적으로 보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꽤나 정확해졌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현역 여자 싱글 스케이터고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120프레임 점프 영상을 제가 입수를 해서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60프레임 영상으로 측정했을 때와 거의 같은 값을 뽑았습니다. 그냥 같은 값을 뽑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공 시간은 꽤나 정확하게 뽑아낸다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전 속도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 60프레임 영상으로 회전 속도를 잰다는 거는 굉장히 오차가 심해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전 속도 같은 경우는 한 120프레임 내지는 240프레임 영상을 가지고 측정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초로 환산하지 않고 그냥 프레임 수로 제가 표현하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A급, B급, C급 또는 뭐 A 플러스, A 마이너스 뭐 이런 식의 등급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급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고 회전 속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가자면 조금 이 설명을 좀 하고 가야겠네.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잠깐 이건 3회전 점프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4회전 점프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 소요 프레임이 형성되느냐? 대부분 제가 트리플에서는 기준 구간을 여기로 잡죠. 요 1회전부터 2회전 사이를 잡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 여기를 잡느냐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최대 회전 속도에 도달하려면 1회전 반 이상이 필요해요. 즉 쿼드로 비유를 한다면 뭐 이건 쌍둥이들도 마찬가지의 결과였지만 최근에 최하빈의 경우를 얘기해 볼까요? 뭐 제가 이거를 이번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보려고 쌍둥이의 트리플 악셀, 말리닌의 쿼드러츠, 그 다음에 최하빈의 쿼드러츠까지 측정했는데 일정 단계 이상의 공중 자세가 특별하게 느리게 잡히는 선수가 아닌 이상에는 여기 반회전, 1회전, 1.5회전이죠? 요 1.5회전 때부터 요 구간을 재면 최대 회전 속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구간부터는. 자, 예를 들어서 최하빈의 경우가 요 1회전부터 2회전 구간을 재면 11.5입니다. 그런데 2회전부터 3회전을 재면 10.5거든요.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0.5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최하빈의 경우 1.5회전이 지났을 때 최대 회전 속도에 도달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형태는 쌍둥이 말리닌에게서도 거의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1회전 구간과 1.5회전에서 2.5회전 구간 사이의 이 프레임 수 차이가 대략 한 프레임 차이 나더라고요. 대략 비슷하게. 이것 또한 쌍둥이 말리닌 그리고 최하빈에게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고난이도를 띈다. 그런데 1.5회전을 보다도 더 넘어가야지 최대 회전 속도가 도달한다? 이거는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게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에 측정했을 때 이재근의 경우에는 최하빈보다 공중자세 만들어지는 게 조금 느렸어요. 완성되는 데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네. 자, 그럼 트리플의 경우는 어떻냐면 트리플의 경우도 생각보다 거의 비슷합니다. 트리플의 경우도 최대 회전 속도는 요 1.5회전에서 2.5회전 구간에서 생겨요. 트리플의 경우에도. 왜 그러느냐면 요 구간은 공중자세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여기서는 이제 100% 자세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요 마지막 반회전 구간은 대부분의 선수가 착지 동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 회전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회전 속도가. 이해됐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속도의 효율을 잘 살리려면 공중 자세를 어디서 잘 잡아야 되느냐? 최대한 이 구간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낮은 이 부분을 빨리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전 속도의 효율을 살리려면 이 부분을 올려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그것이 뭐냐? 바로 회전 중심의 점프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 끊어갈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스케일형과 회전형이라는 식으로 점프 스타일을 구분하는 유튜브 쇼트를 봤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요, 서로 대척점에 있지 않아요. 굳이 대척점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 스케일형이 아니라 높이라고 만들어야 돼요. 높이. 즉 높이, 회전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니, 높이가 좋으면 스케일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살리려면 회전이 주느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런데 높이를 높이려면 회전 속도가 줄어요. 반대로 회전 속도를 올리려면 높이가 줄어요. 네, 이것이 대척점에 있는 거고, 이것은 서로 대척점에 있지 않고 맞물려 돌아갈 수도 있는 구분이에요. 자, 투르소바. 물론 우리는 이 아이를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아이가 보여주는 파워 수치는 김연아를 상회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 얘기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잠깐만요. 이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보강을 해볼게요. 파워, 피지컬, 이거부터 구분을 하고 갑시다. 자, 파워와 피지컬 모두 한국어가 아니죠. 사전적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혼용해서 쓰거든요. 저도 혼용해서 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적었다는 건 구분해 보자는 거잖아. 그럼 파워는 뭘까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 근력, 체력, 지구력, 순발력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피지컬은? 네, 파워 플러스 기술, 통제되는 파워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케이틀린 오스먼드. 자, 누구의 피지컬이 좋습니까? 김연아, 케이틀린 오스먼드 누구의 피지컬이 좋아? 누구야? 당연히 김연아죠. 그런데 파워는요? 파워도 김연아가 더 좋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잘 봐요. 김연아 0.58에서 0.66까지 3너츠 회전축 일관적이죠? 착지 문제 없었죠? 그런데 케이틀린 오스먼드 이렇거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연아의 경우에는 여기 이 정도의 그 채공시간 변화에서 0.58이면 착지가 잘 안 되긴 했지만 회전축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0.66초가 가더라도 회전축이 뒤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컨트롤 됐어요. 이 말은 뭐다? 야구로 치면 제구되는 구속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케이틀린 오스먼드는 0.58에서 0.6까지는 회전축이 괜찮아요. 0.6을 넘어가기 시작하잖아? 회전축이 뒤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슬슬. 그렇기 때문에 제구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케이틀린 오스먼드가 제구만 됐다면 채공시간 얼마까지 낼 수 있었을까? 네, 저는 0.64 이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채공시간이 그 선수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점프를 내고 나면 그 다음번 점프들이 하락을 해요, 스탯이. 자, 김연아가 트리플러츠가 맨 첫 번째 트리플러츠 트리플토가 0.66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번 단독 플립이 0.62, 후반부 단독 러츠 0.62하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은 김연아의 파워에서 0.66은 거의 한계치에 가까웠다라는 얘기죠. 통제되는 그 컨트롤 그 선 안에서. 자, 그러면 케이틀린 오스먼드는 0.6초 전후의 러츠 플립을 계속 띱니다. 0.6초 전후의 점프를 3개, 4개를 뛴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채공 시간이
케이틀린 오스먼드의 최대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이것보다는 거의 무조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수하게 파워만을 본다면 김연아와 케이틀린 오스먼드의 차이는 그다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실전에서는 김연아는 이게 되고 케이틀린 오스먼드는 이것만 돼도 불안한가? 그게 바로 기술로서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파워가. 그 이상의 파워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파워를 다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워와 피지컬을 제가 이제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저의 기준이죠. 저의 기준. 자, 이걸 얘기하고 다시 일로 돌아옵시다. 자, 높이와 회전. 자, 높이를 올리려면 회전 속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회전 속도를 올리려면 높이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대척점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대척점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잘 봐요. 알렉산드라 투루소바는 회전에 중점을 둔 점프예요. 물론 6가지 점프가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뚜베리제 쪽 선수들 중에서도 완벽하게 뚜베리제 쪽 점프 철학에 녹아 있지는 않아요. 이 선수가. 왜냐? 저는 이걸 어떻게 추측하냐면 뚜벤의 선수들 중에서 6가지 점프가 모두 회전 형태인 뚜베리제 쪽의 점프 철학에 철저하게 맞는 선수가 누구냐면 자기토바, 셰르바코바, 발리에바, 바질요크 이런 계보거든요. 자, 그러면 메덴만 하더라도 악셀은 높이 기반의 점프가 섞여 있어요. 아니, 높이형 악셀과 회전형 악셀을 번갈아 가면서 뛰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맨 처음부터 점프를 익혔을 때 뚜베네 쪽에 영향을 안 받은 흔적이죠. 참고로 투루소바 역시 악셀은 높이형에 가까워요. 그리고 코스톨은 더 많은 점프가 뭐라고 할까? 자, 높회라고 합시다. 여기가 한 중간쯤이라고 치자고요. 코스톨의 경우에는 회전 형태보다도 요렇게 걸쳐 있어요. 요렇게. 코스톨도 악셀은 거의 높이형에 가깝고요. 러츠 플립은 중간 형태에 가까워요. 그 말은 뭡니까? 코스톨 역시 처음부터 뚜벤에서 성장한 선수는 아닐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자기토바는 완벽하게 회전 형태의 점프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투루소바 예를 든 건 뭐냐면 요것이 대척점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투루소바의 경우 커드러츠가 0.64에서 66에 형성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투루소바 사러츠가 0.64에서 0.67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10.5에서 11프레임 정도의 회전 소요 프레임을 보입니다. 아니, 이거 11.5라고 하죠. 제가 왜 이렇게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투루소바가 전에 한번 어떤 대회였었는데 연습 영상이었어요. 연습 장면에서 0.64초 정도에 10.5가는 조금 느렸고 한 10.7 정도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회전축이 딱 잡힌 커드러츠를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죠. 왜냐면 2019년에 투루소바가 막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했을 때는 코드를 여러 개 막 집어넣기 시작했는데 회전 속도가 느린 점프들이 있었어요. 한 11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프들이 잘 안 되기도 했었어. 그런데 이때 딱 보니까 0.64에 한 10.78 정도 소요 프레임에다가 회전축 잡혀서 착지를 깔끔하게 해내더라고요. 얘가 이제 밸런스 잡았나 보다. 그래 생각했죠. 근데 실전 들어가니까 바로 0.66 나오면서 회전 소요 프레임도 11이 넘어가고 회전축 뒤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 100분의 한 2초 차이에.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100분의 1초 단위 따지는지. 그 100분의 2초 차이에 트루소바 점프가 맛이 가버리더라고. 자, 어쨌든 자, 트루소바의 러츠 플립은 철저하게 회전 형태예요. 러츠 플립에 한해서 일단 설명하자면, 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많이 돌리기도 돌리지만 잘 보면 뚜베네 쪽의 방식이 뭐냐, 양손 타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손 타노를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이 회전 속도라는 게 뭡니까? 회전축이 있으면 팔다리가 이 회전축 쪽으로 최대한 질량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최대한 모여야지 회전 속도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김연아의 경우를 볼까요? 자, 김연아의 플립을 보면 지금 반바퀴죠. 반바퀴에서 지금 4분의 3바퀴 돌았는데 많이 퍼져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 다리가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공중에 이미 떠 있잖아요. 이만큼 떠 있는데도 모여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식이냐면, 그리고 또 하나, 김연아의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에 토픽을 하고 빙판을 쭉 차든 밀어내든 간에 힘을 끝까지 주잖아요. 이렇게 쭉 주는 동안에 몸이 돌면서 이 왼쪽 다리가 이쪽 뒤로 빠져요. 이렇게 이제 나를 엣지를 긋고 뒤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회전을 돌면서 공중에서 자세를 잡는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그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양손 타노를 통해서 얼추 모아놔요. 덜 벌어지고 빨리 모이거든요. 그리고 회전 가속을 주는 것도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가속을 크게 줘야 되니까 몸도 더 많이 돌아가죠. 자, 지금 거의 몸이 180도 돌았는데 안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회전에 중점을 둔다는 건 뭐냐면, 회전 가속을 크게 주고 그 다음에 공중 자세가 갈 수 있도록 이 회전축에 팔다리가 모이는 타이밍을 빨리 해서 요 구간, 요 느린 회전 구간을 좀 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 가속 자체도 더 크게 줬을 테니까 고점도 높겠죠. 회전 속도의 고점도. 그런 느낌의 점프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스케일형과 회전형은 대척점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 왜냐? 다시 말할게. 이 숫자를 보면 이게 스케일이 없어요? 이 숫자만 봐도 김연아의 그 트리플 러츠 거의 잘 나왔을 때 숫자잖아. 회전 속도 빠르죠? 그리고 이게 뭐 비거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그냥 그 선수가 어떤 점프를 뛰었는지, 그리고 그 점프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뛰었는지, 또는 그 선수가 스케일을 낼 수 있는 절대 파워가 있냐 없냐로 구분되는 거지, 회전 형태의 점프와 대척점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선수들도 조금 구분해 볼까요? 자, 높이 기반의 선수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자, 예를 들어서 김연아는 거의 끝단에 가 있거든요. 끝단에. 자, 그런데 신지아나 김채연은 요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있어요. 이 중간에서부터 높이 요렇게 걸쳐 있죠. 자, 그런데 김채연에게 우리가 스케일이 좋다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랭킹전 보셨겠지만 신지아의 점프 스케일 괜찮죠? 김연아 이후로 그렇게 뛰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냉정하게. 자, 그러면 왜 둘 다 높이 기반인데 누구는 스케일이 좋고 누구는 스케일이 그냥 평범하냐? 네, 가지고 있는 절대 파워가 차이 나서 그래요. 절대 파워가. 신지아는 스케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가 있고 김채원에게는 그 파워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뭐 이것이 제가 뭐 김채연을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김채연이 지난 시즌 대비해서 스탯이 정말 나빠요. 회전 속도는 거의 유지가 되는 편에 가까운데 채공 시간이 100분의 1초에서 100분의 3초 정도 나빠요. 그리고 100분의 1초 단위로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회전각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100분의 1초에 10도 달라졌다 치고 최저로 본다면, 그런데 많게 본다면 100분의 3초에 60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지난 시즌에 대비하면. 그렇다면 10도에서 60도 정도씩은 점프 회전각이 모자란다, 줄었다 라고 본다면 회전 부족 판정이 자주 나오는 게 정상 아닐까요? 지극히 정상이란 겁니다. 회전 부족 판정이 자꾸 나오는 건. 그리고 선수가 원래 내려오던 착지하던 그 위치가 달라지겠죠. 갑자기 얘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새네. 자, 6시, 9시, 10시, 11시라고 칩시다. 여기 8, 7, 5라고 치자고요. 자, 김채원의 점프가 주로 여기를 떨어졌다면 회전각이 모자라니까 이제 이렇게 형성되겠죠. 원래 자기가 자주 뛰어내리던 위치 로케이션이 아니면 선수들이 착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11시부터 5시까지 라인 이 180도 가량을 다 커버하는 선수들이 이제 착지 범위가 넓다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착지 범위가. 자, 예를 들어서 김연아의 경우 5시 방향으로 실제 뛰어내리는 건 없지만 5시까지 넘어갈 만한 점프를 자세 풀어서 6시에 떨어뜨리고 했죠. 예를 들면 더블 악셀, 트리플 토. 뛸 때의 더블 악셀. 원래는 그 점프가 오버스탯이라서 넘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 7시에서 8시 사이에 떨어져서 중간 날까지 닿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8시에 날일 끝이 앞날이나 톱 끝이 떨어지고 7시 쪽에서 중간 날까지 내려오는 것을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닿고 돌려서 여기가 날이 닿아서 이렇게 빠지는 걸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대략 7시, 8시 사이를 제가 스윗스팟 구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회전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9시부터 6시 요 사이겠죠. 그런데 여기 넘어갈 만한 점프를 또는 이제 회전, 그러니까 채공 시간과 회전 속도의 조합이 6시를 넘어갈 만한 거를 제가 오버스탯 9시 안쪽으로 못 내려오고 9시에서 12시 사이에 들어오는 점프를 제가 스탯 미달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김연아의 경우는 5시로 갈 법한 점프 자세 풀어서 6시에 떨어뜨렸고 6시에서 9시까지 오는 거 당연히 잘 착지했고요. 그럼 11시, 10시쯤에 오는 점프를 착지했느냐? 네, 했어요. 후반부 단독 살코나 단독 러츠. 실제 그 점프들 스텝 미달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떨어져도 쫙 돌려서 이렇게 착지를 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크니컬로부터 회전을 인정받았었죠. 즉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네, 착지 범위가 넓다. 근데 김연아 정도의 착지 범위를 가진 선수는 굉장히 적어요. 김연아도 뭐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요. 시니어 1년차, 2년차 때는 그냥 그랬어요. 김연아도. 특히 요쪽 부분이 좀 취약했거든. 근데 진짜 김연아의 전성기가 들어갈 때쯤에는 요쪽 부분이 정복이 되더라고. 이 10시, 11시 쪽이. 자, 그러면 무슨 얘기했어? 자, 김연아 수준의 이 점프 범위가 되는 애들이 누가 있느냐? 시마다 마오. 그냥 미친년이야. 그 씨발년은 진짜. 그런 애가 일본에 나왔다는 게 참 배가 아파요, 저는. 에휴.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채연 같은 경우가 7시에서 10시 사이에 걸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1시간가량 넘어간 거예요, 이제. 7시에서 10시가량 여기에 퍼진 데 있던 김채연의 점프가 8시에서 11시 범위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착지를 깔끔하게 못 해낸다거나 못 버티는 경우가 생기고 회전 부족 판정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스탯이 나빠졌어도 착지를 잘 해내는 능력이 되면 커버 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게 왜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자, 원래 진짜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게 아니고요. 자, 어쨌든 회전 형태의 점프가 스케일을 갖출 수 있다. 파워가 있고, 그리고 그 점프가 낮은 높이에서 회전 속도가 빠르면 트리플의 점프 높이는 낮아지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스케일형과 회전형으로 구분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려면 이거는 좀 억울하지, 선수 입장에서. 트리플만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 회전 형태의 스케이터들은 그 회전 속도를 바탕으로 쿼드를 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쿼드를 뛰었을 때는 이런 스탯이 나오고 회전 속도도 빠르지만 높이와 비거리도 나와요. 그래서 스케일도 같이 나와.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높이와 회전으로 뛰는 이 여러가지 이런 점프 형태에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느냐, 선수가 어릴 때 익혀진 그 점프 형태가 있고, 그런데 특정 상황에서 좀 더 높이에 집중하거나 좀 더 회전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높이 기반의 점프에 가까운 선수가 더 높게 뛰려고 할 수도 있고, 또 회전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좀 더 선회전을 많이 돌리든지 또는 발사각이 낮아진다든지 할 수 있고, 높이에 기반을 하게 되면 발사각이 올라가게 되고 선회전이 줄어드는 경향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변형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점프들이. 선수들마다 약간씩 다른. 그런데 뚜베네 쪽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이 극단에 있는 것에 선수를 이 틀에 맞춰요. 보통의 다른 팀의 경우는 보면 선수의 특성에 맞게 점프가 선수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뚜베네는 선수를 점프 형태에 맞춰요. 이건 뭐냐면, 뭐 나쁘게 말하면 공장거리인 거고, 좋게 말하면 점프 철학이 강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재미가 없죠, 이런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다 필요 없고요. 보자. 이거예요. 현재는 회전형이 좋다. 남자 싱글은 예외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부터 좀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면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싱, 여싱 모두 최대 점프 높이는 생각보다 변한 게 없습니다. 알렉세이 야구딘이 뛰었던 2002년 이럴 때도 남자 싱글 중에 어떤 선수 보면 0.76초 0.76초의 쿼드토가 있었고, 지금 말리닌이 뛰고 있는 쿼드 악셀이 0.78이에요. 별 차이 없죠?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장비적 차이를 생각한다면? 자, 그런데 그러면 피지컬이 그대로인가? 아니죠. 왜? 0.76초 쿼드토 뛰었던 그 선수는 회전 소요 프레임이 12가 넘어갔어요. 근데 말리니는 12하거든요? 쿼드 악셀 뛸 때? 비슷한 채공 시간이라도 회전 속도가 말리닌이 더 좋다는 거는 뭡니까? 피지컬적으로 말리닌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회전 속도가 같으면서 채공 시간이 올라가서 점프 난이도를 올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쭉 봐오면 선수가 뛰어오를 수 있는 최대 높이보다 착지할 때 선수가 버틸 수 있는 높이는 낮아요. 대부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자, 그 여자 싱글의 경우 어떻느냐? 30년 전에 30년도 아니지 거의 35년 전에 이토미도리가 0.7초 근처에 트리플 악셀을 띄웠어요. 그럼 최근에는 약 빨았던 발리에바가 0.7초의 쿼드 토를 띄웠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채공 시간을 올려서 점프 난이도를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 회전 속도가 올라가는 거지. 왜냐? 회전 속도를 올리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점프 높이 올리는 것보다. 자, 한유 유주로가 회전 속도가 네이든 챔보다 느리기 때문에 쿼드러츠가 0.73초 이상 필요했죠. 그거 뛰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상당했어요. 자, 베로니카 질리나 쿼드러츠 뛰었거든요. 자, 베로니카 질리나가 이 높이 쪽에 가까워요. 이 뭐라고 할까? 베로니카 질리나의 러츠를 보면은 중간 지점보다는 높이 쪽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쿼드러츠를 띄었어요. 채공 시간 0.67. 회전 소요 프레임도 11 이하였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잘 봐요. 스탯적으로 본다면 제가 아까 여기 적었던 이 투르소바의 이 스탯보다 훨씬 좋거든. 그런데 회전 못 채웠어. 언더나 쿼터 랜딩 정도 선에 끝났었고 그러다가 결국 부상 왔습니다. 왠 줄 알아요? 자, 회전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베로니카 질리나가. 베로니카 질리나는 높이 쪽에 가까웠거든. 그러면 실제로 공중에서 채워야 되는 회전각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요. 투르소바는 거의 180도 돌려서 뛰었고 베로니카 질리나는 그 정도로 돌리질 못했어요. 즉 선회전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이해되셨어요?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네, 높이 기반 쪽의 점프로 쿼드러츠가 안정화되어서 1년, 2년 연속적으로 뛴 선수가 여자 싱글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없어요. 쿼드러츠 플립을 1년, 2년 이상을 꾸준히 뛴 선수라고 하면 셰르바코바하고 투르소바 정도거든요. 여자 싱글에서. 파워는 있는데 발리에바가 쿼드러츠 플립을 못 뛰었던 거는 회전축이 안 잡혔어요. 발리에바는. 그래서 쿼드러츠를 못 뛰었던 거고 셰르바코바하고 투르소바는 모두 회전 형태의 점프죠. 러츠 플립이. 그리고 몸이 받아낼 수 있었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높이 기반에서 쿼드러츠를 뛰는데 여자 싱글의 경우에는 대부분 얼추 일회성으로 비스무리하게 되더라도 연속성을 띄지 못했어요. 부상이 온다든지 회전이 모자란다든지 연속성이 있었던 경우는 다 회전 형태였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시대는 회전형이 좋다. 왜? 선회전이든 프리로테든 지랄 발광을 하는데 테크니컬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잘 안 주거든요. 현실적으로. 자, 이렇게 돌려서 떴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얘는 뚜벤의 애 중에서는 자세 풀면서 떨어지는 타입이에요. 트리플에서 점프 높이가 높거든. 얘가 좀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이걸로는 좀 설명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프리로테를 했어. 근데 보통 러시아 애들의 진짜 점프 높이 낮을 때는 보통 이 정도 각도에서 날이 닿잖아요. 그죠? 한 70도 모자라. 그런데 프리로테 많이 했어. 근데 회전 인정이거든. 그냥 다 회전 인정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비비고 돌리고 지랄을 병을 해도 그게 페널티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중감점이 없어졌잖아요. 이 말도 하고 싶네요. 김연아의 성공 공식이 지금은 더 유효하지 않다는. 잠깐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갑시다. 자,
다시.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트루소바의 피지컬이 아닌 파워만을 놓고 보면 김연아를 상회한다고 했죠.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연아는 0.6566짜리 러처를 뛰고 나면 뒤에 점프들이 쭉 쳐집니다. 스탯이. 예, 약을 안 한 선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트루소바는 0.65초 전후의 점프를 3개, 4개를 띱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까 케이틀린 오스먼드 얘기에서도 했지만 트루소바의 최대 점프 높이는 0.65 전후가 아니라 0.67, 68, 69가 나올 수 있는 애라는 거예요. 최대가. 그럼 0.7초짜리 쿼드토를 2번을 뛴 발리에바는 뭐야? 걔는 0.73도 이상 가능했던 애라는 얘기죠. 작정하고 높이를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약을 의심하는 거고 약을 의심을 해야 되는 애들인 거고 그런 애들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회전 형태였어도 결국 약 빨아야 되는 거냐 쿼드러치 뛰려면. 셰르바코바의 수치를 보면 약을 안 빤 김연아 수준의 파워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셰르바코바는 러시아 애긴 해도 물론 러시아 애들이면 일단 의심을 좀 하긴 하는데 약을 안 했더라도 가능한 파워 수치예요. 그 수치가.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약을 안 하지만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파워가 김연아급 내지는 김연아 살짝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극단적인 회전 형태의 점프에서 쿼드러츠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점프를 난이도를 올려나가는 고점을 봤을 때 그냥 무조건 닥치고 극단적인 회전 형태의 점프로 정착을 시켜놓으면 파워가 되면 고난이도 뛰는 거고 안 되면 쿼드 살코까지만 하는 거지. 솔직히 김연아급이 아니라 신지아 정도만 해도 파워 수치로만 따지면 살코까지 돼야 돼요. 쿼드 살코까지. 물론 현실은 트리플 악셀이지만 물론 신지아는 그것조차 안 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시대에 신지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트리플 악셀조차 도전하지 않았다. 이게 죄악이에요. 이거 이번에 랭킹전 얘기하면서 신지아 편에서 할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신지아가 클린을 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굉장히 못마땅한 게 많아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건 내가 뭐가 못마땅하냐. 신지아가 랭킹전에서 클린을 해내는 과정을 보면 참 박수 쳐주고 싶은 장면이 많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잖아. 사람들은 저기까지 오는데 신지아가 정말 어떤 노력을 했을지 모르거든. 근데 내 눈에는 나도 100%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사람들이 잘 알아봐 주지도 않는 문제들을 고쳐나가고 있어요. 신지아는 지금도. 진짜 내 옆에 있으면 머리 한번 쓰담쓰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러면서도 답답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이거 왜 쓰는 것 같아요? 신지아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거. 이 말은 지금 자라나는 어린애들 때문에 한 말이고 회전 형태가 좋다는 이 말은 지금 크는 아이들 때문에 하는 말이고 김연아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말은 신지아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잘 봐. 김연아는 트리플 악셀을 안 뛰었죠. 그죠? 근데 안 뛰었을까? 진짜 안 뛰었을까? 실질적으로 김연아는 트리플 악셀을 뛴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야. 당시 상황이. 왠 줄 알아? 김연아하고 붙어서 뭔가 해볼 만한 선수가 누가 있어요? 아사다마오, 안도미키, 조에니 로셋, 칼로리나 코스트너. 이 중에서 3-3 뛰었던 선수가 누가 있어? 08-09 시즌쯤 오면 시즌 중반쯤 지나가면 모두 3-2로 바꿔요. 3-3을 포기해. 왜? 회전 부족 판정 때문에.
이중 감점 때문에. 3-2가 더 나았거든. 김연아 혼자 3-3을 뛰어. 자, 어때요? 남들이 3-3을 뛰고 있고 나는 3-3과 트리플 악셀을 뛰는 거랑 나는 트리플 악셀이 없고 3-3까지 뛰는데 다른 선수들은 3-3도 없고 트리플 악셀도 없어. 비슷하잖아. 점프 난이도에서 경쟁 선수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같잖아, 상황이. 절대 점프 난이도가 같은 동급 상황에서 뛰었던 게 아니라니까, 김연아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대신 아사다마오가 있잖아. 트리플 악셀 뛰었잖아, 걔는. 근데 아사다마오는 자멸했잖아요. 지 혼자. 그나마 경쟁자라고 할 만한 아사다마오는 자멸했잖아. 얼마나 편해. 걔는 러츠엣지도 문제였잖아. 3-3만 빠져? 러츠가 통으로 빠지는데? 그 당시에 김연아가 한창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 딱 몇 년간만 회전 부족 판정이 엄격했어요. 그 이전에도 그런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마치 김연아의 그 독보적인 모습을 위해서 연출하듯이 꼭 그렇게 얻어떡 걸렸다니까? 그 당시 시기가. 물론 그 당시 김연아가 잘 나갈 수 있었던 것의 첫 번째 요인은 실력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김연아가 그냥 잘했거든. 신체 능력적으로도 스탯이 아사다마오를 제외하면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어요. 비교 대상이 없었어. 그런데 거기다가 김연아는 연결 토룹의 회전을 잘 채웠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연결 토룹이나 연결 룹이 좀 안 좋았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김연아가 잘한 대가 아니냐. 근데 그 시기 이전에는 그 선수들이 3-3의 연결 점프 회전을 인정받았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회전이 인정받았거든. 그 시대만 그랬다니까. 그 시대만. 그러니까 김연아처럼 체력 소모적인 점프를 뛰고서도 그 불리함이 그런 걸로 다 상쇄가 돼요. 즉 김연아식의 성공 공식. 그 당시에 우리가 김연아를 빨아주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연아빠들이. 교과서적인 점프, 정석 점프, 그러면서 또 뭐 완벽해질 때까지 트리플 악셀을 뛰진 않지만 모든 구성 요소를 완벽할 때까지 반복 연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안 통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적당히 회전 채워서 점수 받을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스톱을 하고 다른 거에 더 신경 쓰는 게 점수가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나카야미 보세요. 쇼트 80, 프리 150 가까이 갈 수 있잖아. 제가 신지한테 처음에 구상했었던 스토리가 그런 거였거든. 근데 신지아는 내가 참 이런 말하기 뭐한데 무슨 말하기가 무서워요. 자, 신지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가 이걸 고쳐도 별로 점수 향상에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신지아는 그걸 고치려고 들어요. 그리고 고쳐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도. 굳이 안 고쳐도 되거든. 그러니까 신지아에게 있어서 내가 신지아가 하는 걸 보면 너무 자꾸 김연아가 떠올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김연아의 방식이 그 시대에 정말 우연하게 얻어 걸렸거든. 물론 그렇지 않았더라도 김연아가 최고의 선수였을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점수 차이가 훨씬 적었을 거예요. 막 10점 차, 20점 차 차이로 이기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걸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2010년에 김연아를 지금 26년 올림픽에 데려온다고 해서 올림픽 금메달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아, 좀 어때요? 너무 잡담이었나? 그러니까 피겨를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관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잡담이었는데 랭킹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영상이 없어갖고 어떡하지?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나라에는요 아직도 여자 싱글에게 극단적인 회전 형태의 점프를 가르쳐서 정착시키고 하겠다라고 하는 코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쌍둥이들 회전 속도 빠르다며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쌍둥이들도 굳이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쌍둥이들도 높이와 회전 이 한 중간 형태에서 어떤 거는 살짝 높이, 어떤 거는 살짝 회전이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전 형태의 점프를 뛰는 것도 아니야. 생각보다. 그리고 그런 스케이터가 누가 있느냐? 시마다마오라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뚜베네 쪽을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잘한 케이스가 시마다마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 시마다마오는 6가지 점프 중에서 토론만 높이 기반이에요. 토론만. 나머지는 회전 기반. 그런데 결국엔 뭐냐? 남자 싱글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파워가 여자 싱글과 다르잖아요. 남자 싱글들은 중간 지점에서 높이 쪽에 있는 점프를 뛰면서도 회전 속도가 나와요. 절대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도 남자 싱글에서는 뭐 한유 유주루부터 해서 14, 18, 22 올림픽, 그 다음에 26 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말리닌까지 모두 주력 점프가 높이 기반이에요. 이건 남싱이니까. 체아빈의 쿼드러츠도 중간보다는 높이 쪽에 가 있습니다. 체아빈의 쿼드러츠도 중간쯤을 걸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여자 싱글은 뭐다? 이 중간 지점까지 왔어도 쿼드러츠가 안착된 선수가 없다라는 거. 즉 여자 선수들이 그동안 받아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뛰지만 부상이 안 올 수 있었던 점프 형태는 모두 회전 기반의 점프다. 그것도 극단적인 회전 기반의 점프였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막 김지우 점프 보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했던 거 이해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김지우는 중간 형태도 아니야. 완전히 높이 기반이거든. 거의 극단으로. 근데 서민규는 중간 지점에서부터 회전 쪽에 가 있거든. 뭐지? 이게 뭐야 대체? 아니 서로 반대면 몰라. 나 진짜. 야 이런 거에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자 예전에 몇 년 전에 피겨 커뮤니티에서 뭐 신지아가 막 커드 플립을 연습을 하네 마네 뭐 그런 소리 있었죠.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신지아는 초등학교 때 이미 높이에 가까웠어요. 이 점프 형태가 이 중간에서부터 높이 쪽에 살짝 걸치는 형태였거든요. 지금은 더 높이 쪽으로 왔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익혔던 점프가 극단적인 회전 형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파워가 김연아를 상회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쿼드러츠 플립은 일단 거기서부터 이미 글렀던 거야. 글렀던 거예요. 글렀던 거. 그런데 트리플 악셀은 가능했다는 거죠. 요 얘기는 이 이상의 얘기는 신지아 편에서 하도록 할게요. 뭐 오늘 대충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랭킹전 영상을 쓸 수 있는 게 쇼트밖에 없어요. 쇼트는 뭐 대한체육회 뭐 어쩌고 저쩌고에 영상이 올라 있는데 프리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영상을 쓸 수가 없어서 내가 좀 답답하네요. 일단 앞으로는 좀 이 잡담을 좀 더 짧게 자주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